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전산영이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7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시장 좀 먼저 살펴볼게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0.90%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 역시 0.46%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 S&P 500의 종가 기준 3000선 돌파는 2014년 8월 2000선을 깨고 올라온 뒤 약 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0.59%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초대형 기술주인 일반 마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의 지주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모두 올랐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3대 징수가 모두 오른 것은 연준이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주식에 이렇게 랠리가 발생한 겁니다. 국제유가는 0.02% 상승을 했고 금값도 0.78%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시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비둘기 등에 올라탄 황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요 조그만 비둘기에 이렇게 황소가 올라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려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국의 3대 지수가 각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을 마무리했고요. 당분간 이런 기대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제 지난 11일 날 중립금리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면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를 했고요. 12일에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총재,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물가 상승률을 연준 목표치가 보통 2%이거든요. 이 2%에 맞추기 위해서는 두세 번의 금리 인하가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떤 기대감을 좀 더 높인 겁니다. 이 찰스 에반스 총재는 연방준비위원회 기준금리 인하 연방준비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 투표권을 가진 그 위원으로 그 신뢰도는 더욱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랠리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두 가지 정도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될 기업의 어닝 시즌 발표하고 하나는 멕시코만에 다가온 열대성 폭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메시지는 경제에 대한 어두운 전망, 그리고 이제 앞으로 2분기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의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최근 연준의 어떤 그 기준금리 기대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 나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닝 데이터가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올랐던 주가가 이제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월요일 날에 이제 시티그룹이 실적 발표를 시작하고요. 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JP모건 등이, 수요일 날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팩트셋의 데이터가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114개 중에 약 한 77%가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무역 전쟁의 여파가 숫자로 나타난 건데 여기 S&P 500 기업들은 거의 40% 이상이 해외 수출의 어떤 매출에 그 영향을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그 결과에 따른 시장의 반응인데요. 현재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제 아까 제가 변수로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예측을 하셔서 그러면 2분기 기업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을 테니 이것은 아래로 꺾일 거야 라고 미리 예단을 해서
어떤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실제로 시장의 움직임을 살펴보시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다만 이런 어떤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 만류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존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은 좀 더 시장을 즐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밑으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의 머리와 꼬리는 시장에게 주어라, 고양이에게 주어라 하는 것처럼 밑으로 떨어진 만큼 먹어도 머리에서 파는 것이 아닌 어깨에서 충분히 팔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하나의 변수는 그 열대성 폭풍 베리인데요. 멕시코만의 그 어떤 석유 생산량의 60%가 멕시코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선적이 중단되면 미국을 왕래하는 원유 화물의 지연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기간의 어떤 그런 이슈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있어서의 어떤 유가 변동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열대성 폭풍이 카테고리 1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재해보다는 여기 이제 정유소들 지금 거기에 그 정제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정제소들은 어떤 바람이라던가 태풍 이런 것의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다량의 어떤 물폭탄, 강우량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지난주에 그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60를 돌파를 했습니다. $60를 돌파를 하면서 어떤 그 유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아주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시장의 변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미국의 랠리가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사실은 이제 금요일 우리나라 시장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미국 시장보다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3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저가 매수에 참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차트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디커플링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디커플링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규제 때문인데,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되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 참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있죠. 일본 참의원 선거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특히 심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단기 분기점이 될 가능성 역시 높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지속해서 하고 있고요. 뭐 이와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일명 그 애국주들이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모나미, 뭐 신성통상, 카스텔바작, 뭐 또 PN풍년 등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테마주들을 주요 그 투자자들은 개미 투자자들이지 어떤 그 기관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펀더멘탈이지 이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은 매우 주의하셔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물론 그 뭐 하이트힐러와 같이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테마가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이런 종목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테마주들은 개인만 매수하고 대량 거래를 어떤 기회를 삼아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에게 물량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례로 신성통상 같은 종목은 지난 2일 이후 8거래일간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 39억 8,700만 원을 순매수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각각 33억 8,200만 원, 또 4억 5,800만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항상 테마주는 급등주는 보유자의 몫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다음 관심사인 어니 실적 시즌의 도래와 열대성 폭풍, 베리로 인한 유가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가 과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미리 움직이시기보다는 확인하고 대응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댓글 추천 좀 더 좋은 거를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시장을 바라보는 눈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